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원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네, 패션 그리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드릴 테니 이 단어에 연관된 공통된 분모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대한 개츠비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두 번째 007 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 마지막으로 대부의 알파치노. 네, 연상이 되시나요? 네, 정답은 바로 수트입니다. 이 수트, 정말 이들이 입은 수트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죠. 특히 올해 위대한 개츠비 상영 이후 이 수트에 대한 관심들이 남성들한테 정말 높아졌는데요. 클래식 수트의 전문가 박샘 디자이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디자이너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칼스팔렌타라는 브랜드의 그 디자이너, 테일러 겸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샘입니다. 저희 매장은 이제 그 비스포크 테일러 샵이고요. 이 개념의 그 기성 수트와 기성 자켓을 혼합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샵입니다. 네. 칼스팔렌타 본점과 브랜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각각 언제 오픈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본점은 한 3년 정도 오픈한 것 같고요. 오픈한 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저희 압구정점은 그 압구정 로데오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가로수점은 올해 3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아, 올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압구정점은 80%가 테일러샵에 비해 네. 가로수길점은 한 80%가 기성 제품으로 이루어졌고요. 테일러와 기성을 혼합한 예, 그런 예, 샵이군요. 예. 그러니까 중점은 좀 압구정점이 좀 네. 테일러샵에 비해 기성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네. 가로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말 제가 매장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매장 사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유럽의 테일러 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앤틱한 가구, 그리고 카펫, 러그라고 하죠. 러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브랜드명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칼스팔렌타라는 이 브랜드명, 어떻게 무슨 이유로 네이밍하셨는지. 사실 칼스팔렌타라는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한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이태리 제네바에 머무를 때 그 저희 그 마스터 테일러님께서 그 독일인 출신이셨는데 네. 칼츠버크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그런 이름이 저한테 좀 임팩트가 와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츠버그의 그 칼츠를 따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독일인들 이제 뒤에 버그라는 이런 말 이렇게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패션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무척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어렸을 때 그 영화 대부 있잖아요. 네. 영화 대부를 보고 이제 알파치노가 입은 클래식 수트를 네.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렇고 저의 옷들에는 좀 느와르적인 네. 요소가 좀 많이 네, 섞여 그러신 것 있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그 알파치노의 그 수트를 보고 네. 그때 아마 가장 영감을 크게 받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좀 시대가 변화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클래식한 그런 가치가 저를 그 가장 마음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대부의 알파치노 역시 이 후대까지 그리고 박샘 디자이너님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이 칼스팔렌타의 라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저희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춤 테일러 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스포크 수트를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성 자켓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치노 팬츠도 좀 그 고객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면 패치를 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그 화려한 이게 스카프나 네. 지금 우리나라 남성들도 조금 옷을 좀 화려하게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스카프나 타이를 조금 가장 디자인을 다양하게 네. 배양을 해서 네. 그 라인업을 하는데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타이와 스카프 이제 수트뿐만 아니라 이런 액세서리용이 많이들 남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칼스팔렌타의 대표 라인 이 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식 수트 화보를 보면 사실 같은 수트라 할지라도 이게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마치 좀 예를 들자면 뭐 네. 여성 구두에서 뭐 스틸레토 그리고 네. 또 오픈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네. 이 남성 수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수트의 이 분류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그 아메리칸 스타일과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스타일 네. 그리고 이제 이태리의 나폴리 스타일로 크게 세 네.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드레스업 코드랑 드레스 다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드레스업 코드는 이제 뭐 크게 보자면은 노스텔지업, 뭐 귀족 네. 취미, 뭐 모주룩 같은 게 그 네. 키워드 안에 네. 속해 있고요. 드레스 다운 코드에는 스코티시 컨츄리라는 그런 키워드나 아메리칸 올드 같은 네.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네. 것들이 아마 그 키워드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정보까지 주시다니 네, 남성분들도 정말 네, 유익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아메리칸 스타일 말하셨을 때 이 대표적인 브랜드죠. 톰 포드 그리고 좀 톰 브라운 같은 브랜드 좋아해요. 근데 대표님 어떤 스타일 좀 선호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도 그 네. 톰포드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이제 매장 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부터 톰포드 수트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되게 중요한 자리나 행사 때는 톰포드 수트를 즐겨 입곤 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도 되게 멋진데 네. 사실 이제 수트는 종주국이 어떻게 보면 영국이잖아요.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트들을 어떻게 보면 저 연구하는 용으로는 네. 더 많이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또 예. 런던에서 이 쉐빌로에서 정말 이 맞춤 정장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수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래식 수트의 성지는 쉐빌로우 거리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앤더스 앤 셰퍼드라는 그 테일러 샵이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트의 그 뿌리예요. 그래서 그쪽에 기원이군요. 그렇죠. 쇼윈도를 보면은 이제 군복이란 예전 오래된 클래식 수트를 앞에 이렇게 그 진열을 해놓은데 이제 그 의미는 아마 그 수트가 아마 군복에서 유래가 돼서 네. 그게 이렇게 진열이 되고 있고 아직도 그런 올드한 그 수트들을 아직도 그 앤더슨 셰퍼드라는 브랜드에서는 그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이태리 시장에서는 그 영국 수트들이 너무 그 이태리 수트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고 네, 그렇죠. 되게 좀 편안하고 네. 실용적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 조금 보수적이다 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도 이제 영국 수트를 연구해 본 결과 사실 그들도 지켜야 할 것들 계속 지키고 있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종주국 입장에서 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좀 존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그 가치를 아는 그 영국 남자들이 되게 그 클래식 수트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미를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네. 잘 살리고 있다고 네, 생각을 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예, 예. 사람들이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타일별로 매치되는 유명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각각 좀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그 단연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네. 그 나폴리 수트의 대명사라고 딱 칭하면은 이제 체사레 아톨리라는 네, 그 아톨.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는 뭐 그 귀족 가문과 테일러 가문이 만나서 그 브랜드를 창시한 네. 그 브랜드고요.
아직까지도 그 수트에 대한 상업적인 그런 마케팅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직도 좀 없지 않아 타겟층이 있고요. 좁고 확실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지금 제 그 브랜드 파워가 그러니까 클래식 수트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파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보여준 키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체사레 아톨리나 키톤은 라이벌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방향이 다르게 간 게 이쪽 체사레 아톨리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역사와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을 갔고요. 네. 키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업적인 상업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클래식 수트도 파워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준 시장에서 일례죠. 보여준 이례적인 네.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서 네. 부호들을 상대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이제 브리오니를 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 세 가지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리고 영국 이제 브리티시 스타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를 들자면 사실 저는 앤더슨 앤 셰퍼드를 네. 들고 싶고요. 그 테일러 샵을 들고 싶고요. 왜냐하면 종주국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성지이기 때문에 네, 잘 반영했. 그렇죠. 겠죠. 그게 가장 역사가 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지금 톰 포드 브랜드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서 네, 그랬죠. 톰 포드가 이제 네. 독립을 해서 브랜드를 만든 거고요. 아직 이태리나 영국의 역사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네.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룩스 브라더스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브랜드 클래식 수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톰 포드 지금 가장 또 요새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톰 브라운도 네, 뭐 정말 볼수 있습니다. 핫하죠. 네. 예, 런웨이마다 또 컬렉션마다 정말 핫한데.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칼스 팔렌타 테일러 샵이잖아요. 이 테일러링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봉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고객께서 슈트를 맞추고 가봉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제대로 나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역시 기본과 기초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고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게 스타일에 맞게끔 잘 맞게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틀리게 나왔을 때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함이 네.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수트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좋은 수트의 조건은 이제 비싼 옷은 아니에요. 네. 사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수트의 기준은 그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지언정 그것을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좋은 옷인지 모르면은 그게 좋은 수트는 아니단 네. 말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20대, 30대, 40대 되면은 그만한 옷이 그 또래에 맞는 옷이 있잖아요. 네. 사실 20대 여성들이 드는 그 명품백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과한 보이기도 감이, 하고요. 네. 약간 좀 풋풋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네. 어울리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10대 애들은 교복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듯이 맞아요. 수트도 30대에 입어야 할 수트를 20대의 친구들이 입은다면은 좀 어설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편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내가 어느 정도 그 옷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네.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수트의 조건이 아닌가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수트의 조건은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수트란 이 귀족들의 맞춤복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만큼 전통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전통을 잘 반영한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간에서는 이 수트에 대한 가격 때문에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맞춤복 수트는 특히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지 아니면 비경제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나폴리 수트의 핵심인 체사레 아톨리니 가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족 그 가문에서 나온 수트 종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되게 비싸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트의 뿌리로 가자면은 되게 그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테일러샵들의 그런 생각들을 테일러샵들의 동향들은 약간은 좀 그 생각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들은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최고의 고객에게 최고의 옷을 우리가 맞춰야겠다 이런 태도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옷을 대다수 대중들에게 어떻게끔 같이 즐기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숙제로 저희가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도 사실 그런 의미에 되게 동감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저희도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이 조금 거품이 크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가야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폴리 수트의 핵심인 체사레 아톨리를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귀족 가문에서 출시한 그 수트의 종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일러샵의 동향들을 보면은 사실 가격 거품을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 이 네, 동향이 그럼요. 점차. 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최고의 고객에게 최고의 옷을 저희가 선사해야겠다는 그런 그런 입장에서 모토가 있었군요. 네, 그런 모토에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옷을 네. 다수의 대중에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초점을 옮겨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되게 그런 동향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도 그런 가격 장치나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 마케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네.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디자인 측면에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는 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좀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입으신 것만 봐도 이 브라운, 블랙 이렇게 좀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매치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색깔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리 도심으로 나가면은 검정 빌딩이랑 거의 온갖 다 검정색이잖아요. 네, 회색뿐이죠. 네,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검정빛들의 옷들, 슈트들을 많이 입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제가 뭐 이렇게 이태리나 유럽 쪽에 가보면은 되게 이제 그 건물들 색들도 베이지 계열의 색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푸른 하늘과 뭐 베이지색 계열의 건물들 그리고 다리 네, 그리고 뭐 듀오모의 뭐 색배열 같은 네. 그런 것들 네, 네. 그리고 뭐 고전부터 내려오는 예술품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슈트의 컬러 매치에 이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것들 되게 한번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너무 이렇게
그런 색별들이 예쁘긴 한데 간혹가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눈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요소들만 그리고 일본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색별들이 전혀 눈에 튀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다면은 정말 좋은 모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예. 특별히 좀 선호하시는 색깔 있으신지? 저는 사실 퍼플을 되게 좋아해요. 퍼플이요? 예. 예, 멋쟁이들만 쓴다는 그 퍼플.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 퍼플을 가장 좋아하고요. 네. 수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감은 어떻게 보면 단연 네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이비와 퍼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자이너님이 좀 참고하시는 셀러 있을까요? 그 이태리 피아트의 지금 총 주주인 네. 라포엘 칸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되게 좀 젊으신 분인데 되게 패셔니스타예요. 근데 아. 그분을 셀럽이라 하기보다는 네. 그 집안 사람들이 되게 멋쟁이세요. 아, 그래서 멋쟁이 집안인가요? 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분이 그 지아니 아넬리라는 분이 아. 있으신데 거의 지금 뭐 그 패션 잡지사에서 선정한 가장 뭐 시대별 가장 최고의 멋쟁이라고 꼽히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화려한 스타일도 아니고 네. 클래식한 스타일인데 네. 그 묘미를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꼽자면은 그 지아네 아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연 지아네 아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가족들끼리 다 네. 이런 감각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프랑스에 네. 보면 또 버킨 모녀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네. 말씀이시죠. 네, 모든 제품에 좀 애착이 가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시는 제품 혹은 디자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작년에 우리 패턴 선생님이랑 2달 동안 연구 끝에 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앤더스 앤 셰퍼드에서 계승된 런던 컷이라는 그 드레이프 기술이 가미된 네. 옷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개성시켜서 저희가 좀 응용을 해봤었는데 네. 이제 헌팅 자켓으로 저희가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소재는 아마 헤링본 소재로 헤링본. 이루어진 그 헌팅 자켓이었는데 네. 너무 멋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나 이런 어깨 부분이 너무 네. 편안하면서도 그 정형화된 틀이 아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그런 핏이 구현이 돼서 네. 그걸 이제 상품으로는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그 자켓을 너무 기대됩니다.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가 중요한 행사 때 제가 한번 네. 입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반응도 좋았고요. 아마도 그 제품이 가장 애착이 가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출시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특히 요새 또 헤링본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상적인 고객, 좀 에피소드라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실 이제 두 분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이제 가봉으로 오시는데 보통 한 가봉을 2시에 보신다면은 한 2시 15분에 오실 수도 있고 2시 20분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가봉을 오실 때마다 매번 옷을 맞추실 때마다 정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혹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어서 네. 그걸 한번 의문을 했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그 정시에 오시고 꼭 가봉을 보시고 저에게 간식을 싸우셔서 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 정말 이분에게는 이분 스타일에 맞는 정말 이분만을 위한 옷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좀 책임감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던 그런 인상 깊은 그 고객님이 생각이 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버님이 임종이 있으셔서 매장을 찾으셨었는데 기성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러 오셨다가 사이즈가 맞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브랜드를 가도 그 맞는 사이즈가 없다는 걸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제가 조금 밤샘 작업을 네. 끝에 옷을 좀 직봉으로 해서 네. 옷을 만들어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일주일이 넘고 나서 매장에 한번 찾아오셔서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네. 보람찼던 그런 기억, 뿌듯하셨겠어요. 되게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칼스 팔렌타 맞춤과 기성이 혼재되어 있는 샵입니다. 이 샵에 들어와 있는 기성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는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무게감 있는 그런 그 심지 구조의 클래식 수트의 옷들이 즐비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비즈니스맨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언컨스트럭티드 자켓들을 지금 많이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심지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어깨 패드도 빼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개심 같은 부속품들도 다 빼고 해서 착 편안하게 옷을 축 처지게 만들어서 캐주얼하게도 옷을 네. 입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좀 비즈니스맨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입을 수 네, 있는 정말 그리고 활동성이 색감도 너무 즐길 수 좋겠어요. 있는 그런 옷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 진정한 페피, 패션 피플이라고 하죠. 진정한 페피는 옷뿐만 아니라 이 구두, 스카프 같은 이 부가 요소 또한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이 클래식 수트의 활용 정점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 액세서리의 중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그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느끼는 거는 그 행커치프나 이렇게 네. 타이를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아 그 좀 관심으로서 네.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액세서리의 중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납니다. 이거 그냥 좋은 수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네. 그 거기에 어울리는 셔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타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커치프 네.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를 했을 때가 네. 완성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10%만 빼버리면은 네. 그 밸런스는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손님들에게 하는 말은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완벽할 때까지 계속 스타일링해서 구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맞다고 보고요. 네. 활용 정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일 그 슈트를 제외하는 그 액세서리 중 가장 활용 점점은 구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잘 맞는 그러니까 구두 자기 발에 잘 맞는 구두를 신어야 어떻게 네. 보면은 스타일의 전체적인 스타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네. 잘 맞지 않는 그 구두 사이즈를 만약에 신으셨을 경우 일단 걸음걸이도 아, 그런가요? 비틀어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 밸런스도 비율적으로 깨지고요. 네. 그래서 잘 맞는 솔직히 구두를 사이즈를 신어야 된다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활용 정점은 네. 단연 구두예요. 네, 단언컨대 구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타이, 구두, 그리고 양말, 스카프 정말 디자이너님 말씀대로 매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너무 투머치해서 과해 보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 디자이너님의 패션 팁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그 수트 스타일링이 뭐 타이나 행커치프에 이렇게 강하게 좀 포인트를 하나를 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네. 타이나 셔츠, 수트, 양말, 구두까지 이르러 같은 색계열의 그 컬러를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같은 색상이지만 톤을 톤 약간씩 온 톤 되게. 예, 그렇죠. 톤앤온 톤 매치를 네. 하시는 게 가장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피로를 덜 주고 그중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멋스럽게 또 세련되게 그 스타일링을 낼 수 있거든요. 네, 예. 좀 안정적인 컬러로 그래도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어떤 컬러 뽑으시겠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이비? 사실 저는 네이비나 네. 퍼플이나 네. 그런 카키색 계열들이 어떻게 네. 보면은 푸른 계열의 어떤 일종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열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색감을 쓰지 않을지언정 카키색이나 푸른 네이비나 그리고 저기 퍼플 세 가지를 매치를 네. 해보면은 푸른 계열이기 때문에 분명 그 스타일링은 톤만 맞춰준다면은 완벽하게 좀 멋지게 네. 스타일링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또 있었군요. 네, 칼스 팔렌타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으셨나요? 뭐 최근에 그 매장을 오셔서 제 옷을 하셨던 그 제가 또 좀
굉장히 팬이시고 그 우리 영화계 장진 감독님이 네. 뭐 저랑 연이 있으셨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가장 그 패션계에서 존경하시는 분 그 모델협회 이재현 회장님을 네. 저희 슈트를 자주 찾아오시는 네. 편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 모델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양희실 네. 회장님, 그리고 지금 그 여성분들 구두에 어떻게 보면은 좀 브랜드의 그 장인이신 네. 지미추 선생님이 아, 들리셨어요. 정말요? 네. 지미추. 그러시고 이제 배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드라마 아이리스 할 때 장혁 씨랑 네. 그 저기 고윤 씨가 들리셨고요. 그리고 뭐 그 신사의 품격 때 이종혁 씨나 김민종 씨 아, 정말요?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너무 많으셔서 언급하기도 네, 갑자기 모두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네. 되게 감사한 분들이에요. 네, 예. 정말 다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럼 짧고 굵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디자이너님이 생각하시는 수트의 매력이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대에 맞는 수트가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수트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데뷔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이 많이 가져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30대의 수트를 입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전부터 30대 수트에 대한 학습을 해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수트의 매력에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이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신사가 되는 네. 과정이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좀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저의 목표는 저의 감성들이 슈트들이 스며들게 해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조금 더 그 멋진 수트들, 우리나라 감성들을 더 되살리면서 멋진 수트들을 입을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진 그런 그 생각들의 디자인이나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대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거품을 빼고 네. 그리고 모두에게 대다수에게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수트들을 만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약간 이성을 그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반쪽 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작새가 너무 화려하지만 네. 그게 멋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 겉모습만 아닌 그런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트를 네.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옷에 대한 그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공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반사회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그런가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칼스팔렌타와 저가 네.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모든 분들께 네. 공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슈트의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아이덴티티로 형성을 해서 네. 정말 저희가 그런 솔선수범이라죠. 네.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 마지막 목표예요. 네, 정말 이 디자이너님의 목표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쁘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그리고 공유, 그리고 솔선수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그리고 또 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스팔렌타의 박샘 디자이너와 함께한 클래식 수트 이야기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디자이너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클래식 수트란 단지 전통을 반영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트를 아끼는 마음, 그 진정성까지 합쳐져서 정말 클래식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칼스팔렌타의 앞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